이번에는 2020년 7월 31일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개정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래 주택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요건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신설되었기 때문에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기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 전대한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목적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인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몇 번이겠습니까? 1번이죠. 별표한 거.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3기 연체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이지만 주택임대차는 2기라는 거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그렇고요. 특히 8번,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특히 이 임대인은요, 임대인의 직계존속 비속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임대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임대인의 아들, 손자가 거주하겠다. 그런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계열적, 즉 임대인의 형제자매 등등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임차인이 이기 차임 연체, 그리고 8번에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 그런 경우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라는 거. 이 경우에 임대인에게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포함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계약행위 요건은 1회 하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포털 사이트에서 2+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 임대차 기간 2년, 그리고 갱신 요구에서 2년에서 4년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어서 보시지만 상가는 이것이 얼마죠? 10년까지 가능하죠. 주택임대차는 4년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는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하는 것을 보고요. 특히 차임과 보증금은 20분의 1, 즉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거. 위 갱신되는 임대차 해지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준용합니다. 즉 임대차가 2년 갱신된 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월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 알아두실 필요 있겠고요. 그런데 만일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겠다라고 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사실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억울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겠다라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밑에 파랑을 시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시 말해서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기를 원했던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자가, 즉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가 세를 두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되, 특히 손해배상 여기 1번, 2번, 3번의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 갱신 거절 당시에 월차임의 3월분,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씩이었다면 3개월분, 즉 300만 원. 그리고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간의 차액 2년분이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월 100만 원의 세를 살고 있었는데요. 임대인이 120세를 놨단 말이죠. 그러면 120 빼기 100 하면 20이죠. 그 20만 원에 24개월 곱하면 480만 원이 되겠죠. 그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 입은 손해 중에서 무슨 손해?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약 갱신 거절 당시에 임차인이 내던 월차임의 3월분, 그리고 내가 3살 때 만약에 100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나를 내보내고 120만 원의 세를 놨다면 120 빼기 100 해서 20만 원 곱하기 24를 해서 480만 원, 그리고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 중에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즉 임차인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증액 청구는 올 이후에 1년이나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 금액의 20분의 1즉 5%를 넘지 못하고, 다만 이것은 상관없네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이 증액 청구의 비율 즉 5%의 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다만이라고 하는 단수 규정은 상가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법 시행 당시 존속 중 임대차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7월 31일 날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에도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이미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인데 이것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인데 몇 번씩 보셔가지고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문제 정도 꼭 나오지 싶습니다.